이번에는 파티클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파티클은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그리고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즈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면 파티클 시스템이 있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티클 시스템 안에는 여러가지 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래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PF 소스이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스노우, 슈퍼 스프레이, 피어레이, 피클라우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레이를 탑 뷰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 해보면 타임 슬라이드를 그 다음에 움직여보면 이렇게 뭔가 내려오는 파티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퍼스펙트 뷰를 앵글을 좀 변화시켜서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것 같은 비가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연출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스프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이를 어떻게 또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디파이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이가 지금 선택되었고요. 해제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이 스프레이가 선택된 상태에서 모디파이를 제가 눌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스프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여러가지 속성들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양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트, 점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틱, 십자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드롭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포트 카운터가 있고 렌터 카운터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파티클의 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뷰포트에서는 100개만 보이고 실제 렌더링을 걸면 200개가 나타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뷰포트 카운트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500개로 해보겠습니다. 500으로 하면 이렇게 101대보다 5배 정도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드 움직이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스타트가 있고 라이프가 있는데요. 스타트, 몇 프레임부터 이 파티클이 만들어지게 할 것이냐. 지금은 0이기 때문에 0프레임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스타트를 만약에 50으로 하면 50프레임 이전에는 없다가 50프레임부터 이렇게 타임 슬라이드가 50프레임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프가 있는데요. 이 라이프는 뭔가 하면 파티클 한 개 한 개에 생성돼서 소멸되기까지의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파티클 한 개 한 개가 30프레임만 살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길게 해주면, 만약에 60을 해주면, 네, 60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스타트를 다시 0으로 하고, 자, 0부터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라이프를 제가 줄여보기도 하고 늘려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이프를 변화 주겠습니다. 라이프 30 주면, 네, 이렇게 됐다가 라이프가 만약에 80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네, 달라진 모습을 알 수 있겠죠. 다시 라이프를 30 입력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짧게 보이죠. 짧게 보이는데 80을 입력하면 길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파티클 한 개 한 개가 생성되어서 소멸될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디폴트로 30으로 하고요.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0에서부터 움직일 때 그러면 0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나오게 할 수는 없나, 파티클이 생성되게 할 수는 없나,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를 마이너스 숫자를 넣습니다. 마이너스 20을 넣게 되면 이전부터 0프레임 이전부터 점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프레이입니다. 그럼 다시 크리에이트로 돌아왔습니다. Alt W 전체 뷰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레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Z 누르면 4개의 뷰가 다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노우를 해보겠습니다. 스노우를 탑 뷰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눈이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퍼스펙티브 뷰를 Alt W 최대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모디파이 가서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뷰포드 카운터가 100개입니다. 이것을 3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훨씬 많아졌고요.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보면 이렇게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를 낮추면 천천히 내리게 되겠죠. 스피드가 2다. 그럼 매우 천천히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내리면서 소멸됩니다. 왜? 라이프가 30이기 때문에요. 라이프가 만약에 60이면 좀 더 나타나서 보여주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디폴트 30으로 해 놓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도 만약에 마이너스 20을 주게 되면 0프레임 이전부터 계속 만들어져서 이렇게 눈이 내리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스피드를 조금 더 낮춰 보겠습니다. 스피드가 2인데 스피드를 1로 낮추고, 그 다음에 라이프도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5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눈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빨리 내리지는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6포인트처럼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로 바꿀 수도 있고 페이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렌더링을 걸었을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뷰포트 상에서는 적게 나타나게 하고요. 렌더 카운트는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0으로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렌더 카운트에서는 뭐 500이라든가 실제는 좀 더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피드가 있고 밑에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스피드와 베리에이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1이고 베리에이션이 2가 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어떤 파티클들은 속도가 1, 어떤 파티클들은 속도가 3이 되겠고요. 그렇게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제 스피드가 속도가 1이라면 변화값은 보통 한 0.5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파티클들은 속도가 1, 어떤 파티클들은 두 개를 더했으니까 1.5, 어떤 파티클들은 1-0.5니까 0.5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속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눈이 내리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라이프를 좀 더 길게 해주면 라이프가 100이다. 네, 그러면 다시 플레이 해보면 눈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유지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스노우도 해봤습니다. 다시 Alt W 들어와서 스노우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Z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크리에이트 마찬가지로 파티클 시스템 안에 이제 다뤄본 게 스프레이도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도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P 어레이가 있습니다. P 어레이는 무엇인가 하면, 자, 크리에이트에서 만약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주전자를 가져왔다. 티폿을 가져왔다. 그러면 부술 때 사용합니다. Ctrl Shift Z 가득 차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파티클 시스템에 들어가서 P 어레이를 하나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로 가보면요. 자, 이게 좀 칸이 많아서 옆으로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모디파이로 왔습니다. 여기서 주전자를 선택하지 않고 이 P 어레이를 선택했습니다. P 어레이를 선택했습니다. 자, 주전자는 일부러 좀 흑백으로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키, 단축키는 M이고요.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네, 이 흑백 이미지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는 블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좀 와이어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P 어레이를 선택을 하고 어떤 오브젝트에 적용할 겁니까? 픽 오브젝트, 바로 주전자를 클릭해주면 주전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파티클들이, 이 점들이 보입니다. 점들이 파티클인데요. 이 점들이 보입니다. 이 모습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틱 모양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메쉬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메쉬로 바꿨더니 모양이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네,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었고요. 여기 보면,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도자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래스트, 폭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블래스트를 선택하고 로드하게 되면 이렇게 폭발하게 됩니다. 완전히 파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Alt W. 네, 보면 이렇게 주전자 파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부서지는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재질도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숫자들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고, 두께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컵을 가져와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오픈. 컵이 있습니다. 컵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컵입니다. 자, 이 컵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P-Array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dify Pick Object 컵.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 보면 파티클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블래스트 폭발시키겠다. 네, 이렇게 컵이 폭발이 됐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자, 그런데 두께가 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퀀스 두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높여주면, 자, 5 정도 높여볼까요? 네, 5만큼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면 8 정도 해볼까요? 네,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매핑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들은 또 하나하나 다뤄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숫자들도 마음대로 제어가 되고요. 자, 20 정도로 해봤고요. 50도 해봤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파티클의 숫자가 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질감, 재질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get. 그러면 기존의 컵이 가지고 있는 재질을 그대로 이 파티클, 부서지는 파티클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get material from이라고 눌렀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브젝트 아이디가 각각 이렇게 아이디가 있으면, 예를 든다면 바깥면, 아웃사이드 바깥면, 그 다음에 엣지 부분, 그 다음에 백사이드 부분, 이런 부분에 그 매핑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자, 하나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0프레임부터 파티클이 이렇게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프레임부터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파티클 제너레이션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스피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스타트, 에미트 스타트가 있는데요. 네, 이 스타트를 처음부터 부서지는 게 아니라 30프레임부터 부서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가 30프레임 이전일 때는 컵에 아무리 변화가 없습니다. 네, 30프레임이 지나가야 부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속도도 변화를 주겠습니다. 속도가 지금 스피드가 10인데요. 스피드를 5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변화값도 좀 주겠습니다. 변화값을 2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파티클들은 스피드가 5, 어떤 파티클들은 스피드가 7, 두 개 더한 거, 어떤 파티클들은 5에서 1을 뺀 것, 그래서 3,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30프레임이 지나면 원래 있는 이 컵은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컵을 선택합니다. 컵이 사라져야 되니까요. 컵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을 눌러보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자, 이때 나타나는 메뉴를 쿼드 메뉴라고 말하는데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여기에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즈, 컵이 오브젝트이죠. 오브젝트의 속성, 그러니까 컵의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비주얼리티가 1인데요. 비주얼리티가 1이면 오브젝트가 그대로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0.2, 뭐 0.3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투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오토키가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오토키, 그리고 타임 슬라이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두겠습니다. 이따가 조정할 거니까요. 그러면 뭐 편의상 43 정도에 두보겠습니다. 정확하게 30에 둬도 되는데 43 정도에 두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트랙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토키를 켜면 이렇게 빨갛게 색상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컵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 들어가서 비주얼리티를 0으로 하겠습니다. 0 엔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토키를 이제 끄겠습니다.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가 43일 때 0이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 이후로 지나가도 컵이 안 보입니다. 근데 43 이전으로 들어가면 컵이 보입니다. 근데 투명하게 보이다가 점점 네, 안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0프레임일 때는 비주얼리티가 1이고 43이 될수록 점점 비주얼리티가 0.9, 0.8 뭐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0.3, 0.2, 0.1, 0 이렇게 되면 이제 컵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컵을 선택하고 트랙뷰에 가서 정확한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타임라인에서 해도 되는데 트랙뷰의 속성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진행합니다. 커버 에디트를 눌러보면요,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커버 에디트 눌러보면 커버 에디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이 바로 커버 에디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톱 시트를 눌러보겠습니다. 톱 시트가 지금 제가 사용할 거라서. 그 다음에 실린드 002가 바로 컵인데 컵을 클릭해서 눌러보면 비주얼리티가 있습니다. 거기 요게 바로 키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키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키를 움직여서 29에 나왔고요. 얘는 30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요 키를 선택하면 요건 30이고요. 이 키를 선택하면 밑에 29프레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29프레임일 때는 1, 30프레임일 때는 0입니다. 0은 없다는 것이고요.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 키 위에서 오른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또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키는 29프레임에 있고 값은 1이다. 그래서 불투명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 두 번째 2라고 나타나는 건 두 번째 키는 30프레임에 있고 밸류가 0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닫고 자, 그러면 한 50프레임 정도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스캔라인 렌더러로 HD 사이즈는 1920, 1080보다는 좀 적은 걸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1280, 720으로. 그리고 조명이 없어서 재밌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자기가 이렇게 부서져 있습니다. 타임라인 위치에 따라서 25프레임일 때 또는 28프레임일 때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고 멀쩡하게 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왕 렌더링 그런 상황에서 재질을 좀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해봤더니 맵이라는 게 있고요. 맵 속에 지금 리플렉션 반사값이 너무 세서
예쁘지 않았습니다. 반사값을 5 정도로 반영해 봤고요. 한 10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타난 모양을 보면 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렌더를 라이팅 없이 그려보면 컵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반사가 더 필요하다 판단되면 다시 재질 편집기를 열고 이번에 리플렉션의 반사값을 한 20 정도로 높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렌더를 그려보면 이렇게 반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재질 편집기는 닫고, 자, 이제는 50프레임 또는 55프레임에 와서 렌더를 그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폭발한 현상, 도자기가 깨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조명을 2개만 적용하고 렌더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네, 스캔9 렌더이고요. 라이트, 스탠다드, 네, 약간 앞쪽에서 이렇게 잡아줬고요. 라이팅 설정을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에 가서 섀도우, 그림자도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섀도우 맵보다는 에어리어 섀도우를 한번 적용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 부분에서는 1.0으로 디폴트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프레마터에 들어가서 자, 덴시티 0.9 정도로 약간 낮춰 보겠습니다. 그림자의 농도가 약간 묽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섀도우에 가서 퀄리티를 섀도우 인테그리티하고 퀄리티를 섀도우 퀄리티를 각각 1씩 높여 보겠습니다. 3, 6이 됐습니다. 원래는 2, 5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스포트라이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핫스포트가 43, 폴오브가 45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이 경계선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폴오브 값을 높여주면 이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쪽에 있는 것이 핫스포트이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폴오버입니다. 폴오프하고 요 간격이 결국은 뭘 표현하냐면 요 안에는 조명이 100%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여기까지 점점 조명이 약해져서 이 영역 바깥에는 조명이 비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렌더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도 생기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가장자리에 이 경계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하고 싶으면 조명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조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자 부분을 보면 에어리어 라이트 디멘전이라고 있는데요. L과 W 값이 각각 10, 10입니다. 이것을 높여 보겠습니다. 20, 20. 자, 그러면 다시 퍼스펙티브를 렌더 그려보면 그림자의 경계선이 좀 더 부드럽게 좀 번지는 느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P-Array를 선택하고, 이게 P-Array죠. P-Array를 선택하고 숫자라든가 조금씩 변화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아이콘 사이즈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스타트 30에서 했고요. 나머지 그대로 두겠고요. 여기 보면 스피드도 이렇게 스피드가 5, 베리에이션 2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숫자, 숫자를 좀 더 한번 줘보겠습니다. 숫자를 80 정도로 해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일단 렌더를 한번 걸어보고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중력을 하나 만들어서 얘가 밑으로 떨어지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스 워크, 포스, 힘들입니다. 힘 안에는 중력도 있습니다. 자, 그래비티를 탑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지금 만들어진 중력인데요.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 P 어레이에, 요게 P 어레이입니다. 요 P 어레이에 중력을 여기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력 이 아이콘이 너무 커 보여서 안 예뻐서 좀 줄여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여기서 아이콘 사이즈로 줄여 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력을 바로 이 P 어레이에 바로 요겁니다. 메인 툴바에 보면 Bind to Space Warp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력을 클릭한 상태에서 P 어레이 넣어주면, 연결해주면 이 파티클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안 떨어져야 되는데 바닥을 파고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한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 오브에 있는 포스, 힘이 아니라 포스를 클릭해 보면 디플렉트가 있습니다. 이 디플렉트는 쉽게 말하면 충돌했을 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디플렉트를 탑 뷰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플렉트도 바인드 투 스페이스 오브로 P 어레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티클들이 이 디플렉트를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플레이 해보면, 네,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디플렉트, 사각형의 디플렉트인데요. 디플렉트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운스인데요. 이 바운스,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튕겨서 나가게 합니다. 이걸 높여주면 이렇게 이 디플렉트에 닿아서 이렇게 튕겨 나갑니다. 이렇게 그 값을 바운스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베리에이션 값도 줘서 좀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0.5, 예, 바운스는 1.5 정도로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바닥에 닿아서 튕겨나가는 힘, 그게 바로 바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한번 걸어보면요. 네,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Alt W 바운스 값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한 0.5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은 0.2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튕겨나가는 힘이 아까보다는 또 약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네, 이렇게 도자기들이 부서져서 바닥에 닿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자, 타임 슬라이드를 부서지기 전 상태에 30프레임 돌아가서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아, 25프레임에서 돌려볼게요. 자, 25프레임에서 렌더를 돌려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30프레임이 지나면 부서지니까 30프레임이 지나서 45프레임 정도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컵은 완전히 부서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